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조선 중기 밤하늘의 별을 읽는 것은 왕의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궁녀가 감히 그 금기를 깨뜨렸을 때 조선 최고의 비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모로 몰려 죽은 천문학자의 딸과 진실을 갈구하는 외로운 군주 두 사람이 함께 밝혀낸 것은 별의 비밀이 아니라 왕궁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조선 최고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어둠이 내린 창덕궁, 한 여인의 그림자가 금지된 지붕 위를 기어오릅니다. 들키면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밤하늘에 3년 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숨겨져 있으니까요. 아버지, 제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당신이 영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은 워라. 조선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아버지의 딸이자 지금은 가장 낮은 신분의 친방 궁녀입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 그녀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 지붕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조선의 왕입니다. 저 궁녀는 대체 누구인가? 왕 이준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궁금증이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운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밤의 만남은 조선을 뒤흔들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달빛만이 유일한 증인인 깊은 밤, 워라는 손에 땀을 쥐며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3년 전 아버지 홍천상감은 영모죄로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워라는 압니다. 아버지는 영모를 꾀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모를 발견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것을. 북두칠성이 저 위치에 있고 자미성의 밝기가 평소보다 강하다면 워라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암호를 떠올렸습니다. 워하야, 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별을 잘못 읽을 뿐이지 언젠가 내가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찾아내겠다는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별자리를 보고 계시오? 워라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뒤돌아보니 평복을 입은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선비처럼 단정했고 눈빛은 깊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어찌 이 깊은 밤에. 워라는 다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궁녀가 밤에 지붕 위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곤장백대는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놀랍게도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 역시 몰래 별을 보러 나온 사람이오. 관상감의 관원들은 너무 형식적이라 함께 별을 보는 재미가 없어서 말이오. 워라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은 별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별을 아십니까? 조금은. 하지만 방금 당신이 본 것은 내가 모르는 것 같소. 북두칠성과 자미성의 관계를 그렇게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처음 보았소. 워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자미성의 위치가 30년 주기로 미세하게 변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관상감의 기록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주기라고? 그렇다면 다음 일식, 예측도 틀릴 수밖에 없겠군. 세상에.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도록 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분도 이름도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별 앞에서 두 사람은 평등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내일 밤에도 여기서 만날 수 있겠소? 월화는 망설였습니다.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별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진심이요. 별보다 더 진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월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방금 약속한 남자가 바로 이 나라의 왕 이준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준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마음을 빼앗긴 여인이 자신이 억울하게 죽였다고 여기는 역적의 딸이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2 밝혀지는 정체, 흔들리는 마음. 브릿지 진실은 언제나 가장 아픈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진실이 사랑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월화와 이주는 매일 밤 지붕 위에서 만났습니다. 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시선도 없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그저 별을 사랑하는 두 영혼이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신기한 사람이오. 어느 날 밤 이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학자들과 별을 논했지만 당신만큼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소.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소? 월화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소? 네,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이 너무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아픈 기억을 건드렸소. 월화는 그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진실을 알았기에 죽임을 당했을 뿐입니다. 이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적이라니. 혹시 당신 아버지는? 홍천상감입니다. 순간 이준의 손이 굳었습니다. 홍천상감이라면 3년 전 명나라와 내통하여 영모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자신이 직접 사형을 명한 바로 그 사람. 하지만 그때 이준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홍천상감의 눈빛에서 역적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홍천상감의 딸이란 말이오? 네, 그래서 지금은 궁녀로 들어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준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보름 동안 마음을 빼앗긴 여인이 자신이 죽인 사람의 딸이라니. 나는 이준이 무언가 말하려 할 때 갑자기 멀리서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북한 산성입니다. 북한 산성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월화와 이준은 급히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월화는 이준을 놓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상감에서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 일식이 예상되는데 계산이 틀릴 수 있다는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월화는 친방 궁녀였지만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분께 말씀드린 자미성의 주기를 고려하면 관상감의 계산은 틀렸어. 고민 끝에 월화는 익명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정확한 계산법과 함께 그 편지는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주는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녀의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이 계산대로 하면 정확하겠구나. 하지만 이것을 쓴 사람을 찾아야 해. 이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은밀히 내 서재로 데려오라. 사흘 후 월화는 내관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처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곳은 감옥이 아니라 화려한 서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용포를 입고 앉아있는 그 남자를. 당신이 그렇소. 나는 왕이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지난 보름 동안 밤마다 그리워한 그 여인이오. 월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배신감,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전하 소인을 속이셨나이까? 이준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궁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속인 것이 아니오. 그저 당신과 평등하게 별을 보고 싶었을 뿐이오. 왕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월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소인의 아버지를 죽이신 알고 있소. 그리고 나는 그때 의문을 품었소. 당신 아버지의 눈에서 역적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오. 이준은 월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진실을. 당신 아버지가 정말 역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음모였는지. 월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왜 소인을 도우려 하시나이까? 왜냐하면 이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오. 신분도 과거도 상관없이 그저 별을 사랑하는 당신을, 진실을 갈구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소. 그 고백에 월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인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게 된 사람.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챕터 3음모의 실체, 위험한 동맹. 브릿지 사랑은 때로 가장 위험한 동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동맹은 권력의 중심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준은 월하를 공식적으로 관상감의 비밀 자문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서재를 정리하는 궁녀였지만 실제로는 천문 계산을 검토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십시오. 전하, 어느 날 월하가 오래된 관상감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죽기 한 달 전의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셨습니다. 이상한 움직임? 내 흉성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기록인데 이것은 기륭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월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암호입니다. 아버지께서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 무엇에 대한? 명나라와의 밀무역입니다. 누군가가 조정의 은을 빼돌려 명나라 상인과 거래하고 있다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전하, 좌의정께서 급히 듣자 하십니다. 좌의정 이영준, 그는 왕의 최측근이자 조정의 실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월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전하, 일식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관상감을 쇄신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이영준의 눈이 월하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 궁녀는 혹시 홍천상감의? 내 서재를 정리하는 궁녀일 뿐이오. 이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궁녀의 신분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소. 좌의정? 이영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옵니다. 다만 역적의 자식은 궁에 들 수 없다는 법도가 있사옵니다만. 그 법도는 내가 정하는 것이오. 이준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실렸습니다. 이영준이 물러간 후 월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전하, 저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알고 있소. 하지만 증거가 없소. 좌의정은 조정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어.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이준은 월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소. 월하는 이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걱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전하, 아니 이준, 월하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이주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왕궁 한가운데서 신분의 차이도 잊은 채 내가 지키겠소, 반드시.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문 밖에서 이영준의 부하가 모든 것을 엿듣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이영준은 비밀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왕이 역적의 딸에게 빠졌다. 이것은 기회다. 무슨 기회 말씀이십니까? 왕을 실각시킬 기회지. 궁녀와의 사통, 그것도 역적의 딸과 대비마마께서 알게 된다면 이영준의 눈에 독사 같은 빛이 서렸습니다. 한편 월하는 아버지가 남긴 천문도를 더 깊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이준,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아버지가 암호로 남긴 거래 장부입니다. 좌이정이 명나라와 거래한 모든 기록이 별자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영준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실제 증거가 필요하오. 그렇다면 월하는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좌이정 부를 잠입하겠습니다. 거래 문서의 실물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하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궁녀입니다. 의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준은 월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약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돌아오시오. 증거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오. 월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애틋하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다시 만나겠다는. 챕터 사독배와 목숨을 건 선택. 브릿지 월하는 좌이정부의 여종으로 변장하여 잠입했습니다. 이준이 마련해준 치밀한 계획 덕분에 의심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월하는 좌이정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비밀 서랍 안에 숨겨진 명나라 상인과의 거래 문서를. 이것이다. 월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내가 왔구나. 홍월아. 이영준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도 이렇게 내 서재에 침입했지. 그리고 그날 나는 선택해야 했다. 내 목숨이냐, 그의 목숨이냐. 아버지를 당신이! 그래, 내가 직접 독을 탔지. 그리고 왕에게는 역모를 꾸민다고 거짓 보고를 했지. 월하는 품에 숨긴 단도를 꺼냈습니다. 이제 끝장을 내겠습니다. 하지만 이영준은 웃기만 했습니다. 너를 죽이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재미있는 방법이 있지. 그는 월하에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보내는 편지다. 역적의 딸이 다시 역모를 꾸미고 있으니 즉시 처형하라는 내용이지. 대비의 도장도 이미 받아놨다. 월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하지. 내가 조용히 사라진다면 이 편지는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이영준은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 독을 마시고 죽어라. 그러면 병으로 죽은 것으로 처리해주마. 왕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거부한다면 왕도 함께 끌어내린다. 역적의 딸과 사통한 왕, 폐위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지. 월하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살면 이준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시간은 내일 정오까지다. 선택하라. 다음 날 아침 이준은 월하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하, 저는 제 길을 가렵니다. 전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행복하소서. 워라! 이주는 편지를 구겨쥐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워라의 글씨가 아니야.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영준이 손을 쓴 것이라는 것을. 내관! 당장 좌의정부를 수색하라! 그리고 워라를 찾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워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좌의정부의 작은 방에서 워라는 독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준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가 막 독약을 입에 대려는 순간 왕이 달려들어 빼앗았습니다. 안 돼! 이준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체면도 잊은 채 미친 듯이 달려와 워라의 손에서 독약을 쳐냈습니다. 어찌 감히 나를 두고 가려 하오! 이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하, 좌의정이 전하를. 상관없소!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소!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소! 이준은 워라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약속했소! 당신을 지키겠다고? 그러니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오! 워라는 이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이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미안합니다, 이준. 바로 그때 이영준이 무사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전하, 역적의 딸을 끌어안고 계시다니 참으로 한심한 꼴이로소이다. 이영준! 이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꾸민 것이구나! 홍천상감의 영모도 명나라와의 밀무역도 모두 내 짓이었어! 증거가 있소? 이영준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데뷔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영준의 밀무역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좌의정, 내가 감히 이 나라를 배신했구나. 내가 직접 증거를 확인했다. 이영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어찌 대비마 맞겠소? 왕이 미리 나를 설득했다. 그리고 나는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보았다. 신분이 낮아도 역적의 딸이라 해도 사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데뷔는 이영준을 가리켰습니다. 저자를 당장 의금부로 끌고 가라. 이영준은 처형되었고 홍천상감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여전히 술렁였습니다. 역적의 딸을 후궁에 드린다니 왕께서 미치신 것이 아니오. 대신들은 연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준에게 워라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지만 이준은 단호했습니다. 과인은 워라를 후궁으로 드릴 것이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소. 하지만 워라는 괴로웠습니다. 저 때문에 전하께서 조정과 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상관없소. 아닙니다. 전하는 백성을 위한 왕이셔야 합니다. 저 하나 때문에. 바로 그때 관상감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에서 혜성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관상감의 관원들은 모두 흉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왕의 잘못된 선택을 경고하는 것이옵니다. 대신들은 이것을 빌미로 다시 워라를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워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밤새 혜성의 궤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흉조가 아닙니다. 뭐라고? 이 혜성은 60년 주기로 나타나는 길성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혜성이 나타난 해에는 항상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상감은 틀렸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이주는 고민했습니다. 워라를 믿으면 그녀의 예측이 틀렸을 때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했습니다. 과인은 워라를 믿겠소. 이주는 조정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혜성은 길조이다. 올해는 대풍년이 될 것이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정신 차리소서. 하지만 이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대풍년이 든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왕께서 하늘의 뜻을 제대로 읽으셨다. 그 별 읽는 궁녀 덕분이라던데? 역적의 딸이라던데 하지만 억울했던 모양이야. 하늘이 증명해 주셨잖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월하를 지지했습니다. 왕께서 그 궁녀를 후궁으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찬성하오. 대신들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랑은 별처럼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변화는 역사가 됩니다. 1년 후 월하는 정식으로 숙빈에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역적의 딸에서 왕의 빈으로 오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하, 정말로 하시렵니까? 그렇소 과인은 관상감에 여성 천문관을 두겠소.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 전례는 만들면 되는 것이오. 이주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첫 여성 천문관으로 월하가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꿈이었습니다. 월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별은 남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여자도 천민도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돕겠소 함께.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지붕 위에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만난 이곳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을 바꾼 밤이었는걸요. 이주는 월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별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소. 신분이나 과거가 아니라 진실과 사랑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저야말로 전하 덕분에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북두칠성이 보이오? 네,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별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겠소. 월하는 깜짝 놀라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라니요? 이주는 월하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이가 말했소.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고. 월하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별 읽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말해주겠습니다. 사랑은 신분을 넘어선다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고. 그리고 나는 가르쳐 주겠소. 별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라고. 두 사람은 행복해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볼 별이 아직 무수히 많았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신분도 과거도 그 어떤 것도 넘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별은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만의 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